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요즘 드라마 빅마우스 보는 재미에 주말이 정말 즐거운데요. 제가 지난번 리뷰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빅마우스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들이 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드라마 속 주인공 박창호를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을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드라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호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박창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겠죠. 박창호는 빅마우스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치소와 교도소는 서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구치소가 없는 경우 교도소가 구치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드라마 속에서는 교도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교도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는 재판이 확정된 기결수들과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집단이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생활 속에서 어떤 면일까요? 이 장면은 박창호가 노역 중에 다른 수감자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박창호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고, 따라서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장면은 잘 나타나지 않겠죠. 다음은 구속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박창호는 얼마 동안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1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장 20일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10일이지만 1회에 하나요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즉 기소가 된다면 1심, 2심, 3심 각 심급별로 6개월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지만 2회에 하나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자면 박창호가 1심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 30일 하고도 6개월. 정말 긴 기간이네요. 빨리 구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창호를 구할 수 있는 또는 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선 변호인이 없다면 심지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까지 붙여줍니다.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정말 타당한지 정당한지를 법원의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실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MSG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박창호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것이고, 영장실질심사는 짧으면 이틀 또는 3일, 4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 즉 교도소에 가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21년 기준으로 136만 2,685건의 형사사건 중에 약 1.6%에 해당하는 21,983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8,064건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17.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이틀, 사흘, 나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박창호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핵심을 파고들어야겠죠.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3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보면 가끔 조금 잘못된 그런 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이 3가지에만 매달리면 된다고 말이죠. 제가 아까 구속영장 청구서 직접 보여드렸죠. 구속영장 청구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첫 번째를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요, 다음 목차로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사유였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가장 마지막에 합쳐진 목차로 나와요. 달리 이야기하면 아까 말했던 3가지 구속사유 중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칠 염려도 하나의 목차로 합쳐져서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범죄가 제대로 소명되었는지 또는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퉈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박창호의 변호인이 된다면 저는 박창호의 범죄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아요. 박창호는 수천억 원대의 사기를 친 범죄자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죄 수익을 어딘가 은닉을 하든 빼돌리든 했겠죠. 박창호 그리고 박창호의 배우자, 가족, 주변 사람들의 재산 내역을 제출해 볼 것 같아요. 예금,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등 말이죠. 아니 수천억 원대의 사기를 쳤다는데 현금 흐름은 하나도 없다면 객관적으로 사기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속사유 세 가지를 같이 주장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주장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에 주로 열려요. 그리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별도로 서면 통보를 해주지 않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오후 4시 정도만 되면 막 덜덜덜 떨면서 전화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재판부에. 혹시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나요? 그러면서. 근데 이날따라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건을 들어갔는데 문자 메시지가 띵띵 2번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 다 기각됐다는 문자 메시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7.7%의 기적이 2번이나 나왔으니 얼마나 로또 맞은 기분이었겠어요. 정말 의뢰인가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드라마 리뷰로 돌아와서요. 박창호의 변호인의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박창호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박창호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구속 적부심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형사가 가만히 있어, 막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너무 발령기인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은 엄격하게 문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지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속 적부심인데요. 구속 적부심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즉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가 석방을 요구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 과정에서는 아무리 길어야 30일 정도밖에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구속적부심 절차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제가 박창호의 변호인이라면 아까 재산 내역을 낼 때 이틀, 사흘, 나흘 그런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은행도 갔어야 되고 관공서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못다한 주장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구속적부심에 임하면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위해서 계속 칼을 갈고 있겠죠. 형님은 공판에 참석 못하게 될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공판 끝날 때까지 직무방에 나가. 알지? 변호사 떨어졌어. 교도소장이 무슨 권리로 그걸 막아? 애초에 신청도 안 했는데 뭐. 박수영 뭐해? 빨리 데려가. 야, 아니야. 이거 인간질이야. 교도소를 나가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 정말 차이가 극명하죠. 저도 그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제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는 일입니다. 정말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도소 수감 전후가 많이 다르고요. 그 안에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드라마 리뷰로 돌아와서요. 박창호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보석 청구입니다. 보석 청구는요, 재판에 넘겨진, 즉 기소된 피고인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와 보는 것과 달리 헌법상,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청구했을 때에는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게 원칙이겠죠.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고 제한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대표적인 제한 사유가 아까 구속 사유에서 말씀드렸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보석 청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아까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때처럼 범죄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미 수사는 끝났고 재판으로 넘겨졌다. 달리 이야기하면 더 이상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많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제가 박창호의 변호인이라면 저는 이런 것들을 자료로 내볼 것 같아요. 박창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등. 박창호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도망칠 염려와 관련하여서는 박창호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여권 발급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해 볼 것 같아요. 박창호가 평소에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고 도망칠 염려나 가능성 또는 능력도 제대로 없다. 지금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모두 여기 있는데 어딜 도망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를 내렸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것도 같이 인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배우자 아니면 장인어른, 가족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내겠죠.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출석을 보증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강조를 한다면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다르게 보석은 결정문이 서면으로 날아오는데요. 교도소에서 뵙던 의뢰인을 밖에서 뵈면 그것도 정말 기쁜 경험입니다. 오늘은요, 드라마 빅마우스 속 주인공 박창호를 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심에 있어서 또는 정말 일어나면 안 되지만 큰 일을 맞닥뜨림에 있어서 오늘의 컨텐츠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빅마우스 속 오게티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드라마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